군함도는 막지 못했지만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는 꼭 막아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지난 2월 달에 저희 국회에서는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반대를 하는 국회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아침밥을 학생들에게 1,000원짜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교육부가 또 지원을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역사 교과서 왜곡에 이어서 일본이 이번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직접 일본을 다녀오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관련한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민석입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오늘 의상이 상당히 멋지신데요? 마음에 듭니까? 괜찮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전보다- 나오느라고 신경 좀 썼습니다. 저보다 네. 살도 많이 좀 빠지신 것 같습니다.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10kg 뺐는데요. 어. 네, 코로나 효과를 저는 톡톡히 봤습니다. 살 빼고 싶은 분은 저에게 살짝 문의해 주시면 무료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뭐 그 건강도 더 좋아지셨기를 받아겠습니다. 훨씬 좋아지죠. 건강이. 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바로 이제 오늘 그 첫 질문 드릴 텐데, 뭐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 민주당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오후 그 조금 전에 좀 귀국을 했습니다. 3시 40분쯤 귀국을 했고 바로 이제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내용이 국민당원께 심려끼쳐 송구하고 검찰이 오늘이라도 소환을 하면 도망 회피하지 않고 바로 응하겠다. 뭐 이런 이제 언급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대응을 좀 들어볼까요? 송영길 대표가 귀국하신 거는 잘한 것이고요. 네. 또 귀국의 변도 아주 적절했고요. 돈으로 표를 사는 이 구태 정치,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네. 엄벌해야 되고요. 여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불거진 돈봉투 이 사건, 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일단 민주당이 일대 혁신하는 그런 계기를 삼아야 되고요. 또한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는 그러한 중요한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를 조금이나마 좀 신뢰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오래 정치를 하면서 원칙은 네.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돈 주고 표를 사거나 돈 주고 선거운동을 부탁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자부심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위대한 오산 시민들이 저 깨끗한 정치인이니까 믿어도 되겠다 해서 아마 내리 오선을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돈으로 우선- 표를 살 수는 없어요. 네네. 네. 돈으로 표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제 지역구가 경기도 오산이지 않습니까? 아, 네, 오산이군요. 예, 예. 그송 전 대표가 이제 자진 탈당도 이제 언급을 하셨었는데, 그 적정한 뭐 그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좀 뭔가 조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탈당은 당연한 것이고요. 특히 본인이 과거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지목되었던 의원들 13명 정도를 탈당을 요구했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본인에게 공이 넘어온 이상 본인 스스로가 탈당하는 거는 저는 기본의 기본이라고 보고요. 그럼 그 이제 이상의 수사가 앞으로 예. 어떻게 되냐에 네. 따라서 네. 책임을 지는 그런
정치인의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전에 처음에 언급했던 이제 사도광산 이제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함도는 이제 영화로도 이제 개봉이 됐었고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사도광산은 이제 그 상대적으로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일본을 이제 방문해서 알리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사도광산이 어떤 역사를 가진 곳이고 또 의원님은 이 문제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이 질문부터 좀 드려볼까요? 사도광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우리 앵커께 여쭤볼게요. 긴장하세요.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강제징용 끌려간 조선인의 숫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맞춰야 될까요? 네. 네. 전가요? 이쪽 앵커인가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0만? 100만? 수백만이 아닐까 싶은데. 67만 명입니다. 아, 네. 그중에서 이제 사도광산에 끌려간 강제징용 조선인의 숫자가 약 1,500명이고요. 1,500명. 예. 네. 이제 전국 각지에서 특히 충남 분들이 많아요. 예, 배로 여수까지 와서 시모노세케까지 간 다음에 그 항구에서 내려서 트럭을 타고 니가타 항구까지 가서 거기에서 또 다시 사도 가는 배를 한 8시간을 타고 네. 그렇게 이제 긴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그 강제징용 조선인들이 1,500명이 강제 노역을 했던 곳입니다. 네. 네네. 수십 명이 죽었고요. 또 기록에 의하면 한 150명 정도가 탈출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네. 그 섬에서 지금도 페리호로 니카타 항구에서 사도까지 2시간 반 거리거든요. 근데 150명이 탈출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탈출을 했는지 그거 참 궁금하네요. 궁금해요. 네. 네네. 그런데 이 사도광산을 일본 애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어요. 이미 올 초에 유네스코 본부로 등재 신청이 올라갔어요. 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에도 시대의 사도광산을 신청을 한 거예요. 그 이후에 명치유신 시대는 우리 조선징용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강제징용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쏙 빼고 에도 시대 19세기 중반까지 사도광산만 등재 신청한 거예요. 네. 완전히 꼼수 등재죠. 왜 꼼수 등재냐면은 조선인 강제징용 기록을 그 흔적을 지우려는 것이죠. 그거는 쏙 빼고. 군함도도 비슷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군함도를 유네스코가 2015년도에 등재 허용을 하면서 조건부로 네. 야 니들 당시에 조선인의 강제노동 그 기록을 여기 포함시켜야 된다. 네. 그 약속 지킬 거지. 네. 일본이 지키겠습니다. 예.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약속을 안 지켜서 이번에 저희들이 국회에서 사도광산 등재철에 네. 촉구 결연을 통과시키면서 군함도 약속도 지켜라. 그것도 지금 포함을 일제 하고 있는 강점 것이죠. 역사를 알려라.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이런 사실을 2월 초에 한신대학교 김준혁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요즘 유튜브에서 활동도 활발하게 하시는데 네. 그분이 저에게 아마 구정 연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 사도광산 이거 국회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공부를 해봤더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군함도는 우리가 막지 못했지만은 사도광산은 막아야 되겠다. 네. 두 번 다시 속지 않겠다. 그런 각오로 토론회도 했고 촉구 결의안도 통과시켰고 의원 모임을 결성해서 네. 동경으로 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네. 동경에서 그런 그 일본을 향한 기자회견을 한 게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요. 네. 제가 이런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혹시 테러 당할까 봐.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럼 내가 방탄조끼를 입고 갈게. 그래서 우리 입으셨나요? 구입을 했죠. 네, 실제 입고 가셨어요?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예, 예, 예. 저희들이 워낙은 그 문부성 앞에서 어. 하려고 했어요. 야외에서 네. 하려고 했는데 외교부가 주일 대사관이 이러면은 외교적으로 네. 큰 마찰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좀 양보를 했죠.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그 사도광산 같은 경우 이제 군함도 그때 강점기 때의 그 일본 역사를 이제 알리면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서 우리도 뭐 반대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처럼 이번에 사도광산도 만약에 일제 강점기 그 역사를 만약에 이제 뭐 등재하겠다 하면 같은 입장인가요? 그러면 이제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굳이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네. 보편적 인류 가치를 우리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인권의 문제, 자유의 문제, 이 억압된 사도광산의 이 기록을 해달라는 겁니다. 네. 그 상태에서 일본이 유네스코 등재를 하든 말든 그건 저희들이 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만은 지금처럼 이런 꼼수 등재는 저희들이 이건 막아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이제 군함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일본이 네. 또 유네스코하고 약속을 이행하는 척하면서 꼼수 약속 이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일본 동경 한복판에 가면은 산업유산정보센터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네. 그게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자랑하는 그런 홍보관인데 거기에 군함도 그 팜플렛이 있는데요. 제목이 그렇습니다. 누가 역사를 알 줄 아는가. 네. 넘겨보면요. 한국이 있지도 않은 일제 침략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있지도 않은 강제징용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이 역사를 알 줄 알고 있다고 산업유산정보센터의 군함도 홍보 팜플렛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네. 경악할 만한 일이죠. 그러네요. 네, 직접 그 사도광산에 다녀오셨잖아요. 근데 그 현장을 보면 당시에 그 참혹한 현장이 머릿속에 그려졌을 것 같은데 당시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저는 거기를 가면서 이 먼 길을 조선의 노동자들이 강제로 끌려왔던 그 심정이 어땠을까. 참 그런 슬픈 상상을 해봤는데요. 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조선인 그 노동자들이 묵었던 집단 수용소, 집단 숙소가 터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함께 집단 취사했던 장소도 흔적이 남아 있고, 네네. 운물이 또 몇 군데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팻말이 없어요. 사진을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운물 사진하고 네. 숙소 사진하고 네, 그 저게 사진이 운물 있을까요? 사진입니다. 아, 이게 운물입니까? 그런데 저게 푯말이 하나도 없어요. 예. 흔적 지우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주위에는 전부 다 잡초만 무성하게 우거져 있는 거예요. 저런 기록들을 푯말 하나라도 네. 제대로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네, 직접 가셨던 만큼 우리 의원단과도 만남의 대화 자리에서 좀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저희들이 사도를 이번에 간 게 우리가 직접 가봐야 된다. 네. 지피지기다. 현장을 직접 가야지 저희들이 조만간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도 방문을 해서 네. 설득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도를 가본 거하고 안 가본 거하고는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직접 그 흔적들을 확인을 했다는 그런 성과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사도에는 양심적인 어떤 학자, 그 다음에 종교인, 정치인들이 사도광산에 조선인들의 강제징용이 있었다라는 네. 주장을 하면서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걱정하고 반대하는 그런 일본인들이 있어요. 네네. 그분들을 만나서 함께 한 3번을 토론회를 했어요. 그다음 현장도 같이 가고요. 네. 일본 내에서도 양심의 목소리가 있군요. 네네. 특히 이제 스님 한 분이 네. 30년 전부터 이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네, 네. 국내 와가지고 생존자들도 만나고 인터뷰도 하고 그런 동영상을 보니까 참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일본의 스님 한 분이 30년 전에 그 일을 해서 자료를 좀 모아오셨고 그분이 요즘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 사도의 시의원 한 분에게 다 넘겨줬어요. 네. 여성분인데요. 네. 아라이라는 시의원님인데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 저분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아, 네. 정말 훌륭하고 정말 존경할 만한 정치인인데요. 네.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이렇게 하다가 내년에 선거 있는데 떨어질 것 같은데 걱정 안 되냐? 떨어져도 좋다는 거예요. 정치인은 네. 양심과 소신을 가지고 당락에 상관없이 그런 길을 걸어야지. 알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도 저런 정치인이 별로 없는데 제가 참 그래서 그렇습니다. 당신 존경한다. 저도 나이가 한 살 아래더라고요. 예. 내가 앞으로 당신을 제가 한 살이 많아요. 오빠처럼 생각해라. 네. 우리 잘 지내자.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신뢰를 구축하고 왔죠. 네.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고 온 거는 이번에 큰 성과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문제들은 좀 여야가 힘을 합쳐서 좀 국제사회 차원에서 국제사회 호응을 이끌어내기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결의안을 그 반대 결의안 내셨던 만큼 그 여당과 공조할 계획 있으신지 여쭙고 싶거든요. 아까 촉구 결의안이 네.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흔치 않은 일인데요. 네. 그리고 이 사도광산 등재 철회 모임, 의원 모임 만들 때도 초당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들 중에는 무소속 의원님들도 계시고요. 단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친일 행보를 보이면서 이 의원 모임에 함께하고 싶은 국힘 의원님들이 좀 눈치를 보네. 눈치를 아주 심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네. 안 의원님 사도 함께 가고 싶은데 아,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파리 갈 때는 그렇잖아요. 야당 의원들 가는 거하고 여야 의원들이 함께 가는 거하고 파리 유네스코 본부와 그 21개국의 그 각국 유네스코 대표부가 있거든요. 네. 전부 다 찾아서 우리가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촉구 결연을 전달하면서 네.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럴 때 당연히 여당이 없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안고 없는 찐빵이 돼버리는 거죠. 네네. 고무줄 없는 팬티.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일부 여당 이제 의원들이 그 같이 좀 갔으면 동료 좋겠어요. 의원들이 또 같이 이제 그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또 더 많이 그럼요. 동참했으면 이 문제는 촉구하고 단파적- 싶다는 이제 의원님의 그럼 말씀이신 이건 거죠. 단파적인 예.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서 협력을 해서 이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막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도광산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오늘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1,000원의 아침밥 정책이 요새 이제 히트 상품인데 여야 뭐 같이 뜻을 이제 뭐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도 1,000원 아침밥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그 법안을 이제 또 발의를 하셨었는데 오래전부터 이 1,000원 아침밥에 관심이 아주 뭐 지대하셨다고요. 오래전부터 이 문제 관심은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재선 때 당시에 이제 교육위원회 간사 시절에 재선이면은 10년도 더 10년이 더 됐죠. 한국 오래 전이네요. 2010년부터 제가 네. 국회에서 무상급식 전도사로 제가 불렸어요. 네.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여당은 무지 반대했지 않습니까? 네. 뭐 좌파주의 정책이다, 포퓰리즘 정책이다. 홍준표 대구시장님도 뭐 당대표 시절에 무지 반대하셨고 심지어 오세훈 서울시장님도 이 무상급식 때문에 주민투표해가지고 시장을 간두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당시에 야당 교육위 간사로서 맨 앞장서 가지고 무상급식 이걸 꼭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제가 장본인이거든요. 근데 이게 운명인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나 아이들 먹는 거에 제가 좀 목숨을 걸게 되는 그런 정치적 운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국감, 작년 국감 때 제가 1,000원의 아침밥 이 이야기를 듣고서 그런데 교육부는 아무런 관심과 지원이 없더라고요. 네. 그냥 그 농림부에서 1,000원 지원하고 대학에서 그 학생 당사자들이 1,000원 내고 나머지는 대학이 지원하는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 국감 때 국감 내내 3주 동안에 장관하고 또 시도 교육감들이나 또 대학 총장들한테 대학생들 이 1,000원의 앞집밥 먹이자. 응? 이게 세 가지 효과가 있어요. 쌀 소비를 증대하지 않습니까? 네. 학생들 건강도 더 좋아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여전히 좀 돈 없어가지고 아침 끼니 그러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그런 네. 학생들에게 따뜻한 아침밥을 먹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3주 동안 이 문제만 제가 올인했어요. 아, 그래서 전국 대교협 음, 회장이신 경북대 총장님하고 제가 경북대 가서 좀 모시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아침밥을 같이 먹었어요.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총장님들 다 그러세요. 교육부에서만 지원해주면 이거 안 하는 대학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에게 이거 23년부터는 교육부가 좀 지원해라. 돈도 이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니다. 네네. 100억만 교육부가 지원하면은 전국 대학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침 최근에 여야 당 대표들이 이제 아침밥 1,000원의 아침밥 여기에 뭐 이재명 대표님이나 김기현 대표님 두 분이 숟가락을 얹으시더라고요. 네. 다 환영을 했습니다. 좋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바람을 타고 법안을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교육부가 함께 돈을 모으면은 전국 대학생들 원하는 학생들 모두 아침밥을 다 먹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 법을 여야가 빨리 합의를 해가지고 통과시키고 2학기부터는 전국의 대학에서 1,000원의 아침밥이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많진 않지만 오늘 그 전세 사기 관련 회의 다녀오셨기 때문에 이 질문 꼭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 원희룡 장관이 그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공 매입에 대해서는 뭐 포퓰리즘이다 이런 말도 했고 또 그 사기의 경우에는 국가 돈으로 이걸 메워주는 경우에 다른 사기와는 또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이런 서류를 남기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한 생각 한번 들어볼까요? 그 원희룡 장관의 발상은 비과학적입니다. 전세 사기 당하는 사람이 네. 몇 명에 불과하면 이거는 개인의 문제죠. 지금처럼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거는 이건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죠. 구조와 제도의 문제는 국가가 개입해서 국가가 지원하고 국가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원희룡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개인의 책임으로 넘기려고 하는 그다음에 국가가 어느 정도 시혜를 베푸는 그런 입장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 약 3,000세대 미추홀만 하더라도 회의를 다녀오기도 했지만은 오전에 제가 미추홀을 직접 현장을 가봤어요. 미추홀에서만 3,000세대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3,000세대 피해자가 있고요. 네. 앞으로 곱하기 10배의 피해가 늘어날 거로 보여요. 이 문제를 국가가 제도로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선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특히 청년들이 많아요. 이 청년들이 이 업자들한테 전문 기술자들한테 사기를 당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청년들을 구제를 해줘야죠. 전세 피해 보전금을 이건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설사 전액이 아니라도 절반 정도는 이거는 국가가 이건 피해를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후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네네. 후대책 중에 정부가 다행히 공공임대용으로 이거 전환하겠다. 그래서 채권을 매입을 해가지고 공공임대를 주겠다. 이 발상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공공임대를 하더라도 여기서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캠코에 맡기는 그렇게 무책임한 것보다도 정부가 발상 전환을 해서 국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 피해를 막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선 피해 구제, 그다음에 후 예방 대책을 세우는 그런 국가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이러기 위해 가지고는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에 대한 보존을 해주는 것도 지금 경제 피해를 입은 경제 범죄로 인한 피해는 보존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네네. 특별법이 필요한데 27일 날 국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의 로드맵으로는 27일까지 특별법이 통과되기는 굉장히 촉박합니다. 일단 27일 날 특별법 통과를 최우선으로 해보고 일정이 촉박하면은 5월 달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라도 네. 이 특별법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만 갖고도 저희 뉴스 프로그램 1시간 이상 그러네요. 이야기를 해도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만 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만 듣고 이제 요 이슈는 지나가는 게 좀 국가를 아쉬운데. 잘못 만난 청년들이 무슨 죄입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미국 국빈 이제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안보실장 사퇴, 도감청 의혹, 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또 그 최근에 중국 대만 발언까지 상당히 좀 논란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방문길에 오르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뭐 걱정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난번 그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후폭풍도 우리가 또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실리 외교를 어느 정도 좀 성과를 갖고 귀국할 수 있을지 많은 이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뭐 그 전기차, 현대기아차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것도 이제 성과로 가져올 수 있는지, 좀 마지막 그 질문은 이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좀 예상하고 계시고 어떤 것 좀 가져와야 되고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의원님의 마지막 고견을 좀 들어볼까요? 다 떠나서요. 저분이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구나, 이러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는 그런 한미 정상회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통령이다라는 신뢰와 확신. 저 국민들이 네. 지난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독도도 뺏기겠네, 후쿠시마 수산물도 우리가 먹어야 되겠네, 저런 합의를 하고 저런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하는 저 대통령이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나? 그런 의구심을 지금 가지기 시작했어요.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국익과 경제 주권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당당한 대통령의 모습.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의 이미지였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합의하거나 아니면 대만 문제에 관여를 미국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합의를 틀 것만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네. 또 우선적으로 미국이 도청을 했지 않습니까? 저 대통령실에. 네. 여기 대한 사과를 받아내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지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는 대통령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경제 주권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IRA 억제법, 네. 그다음에 반도체 지원법,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미국과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특히 한반도 평화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위태로운 지경이에요. 7차 핵실험을 저는 곧 할 것 같아요. 네. 자,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유엔이 너무 힘을 막강히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북한하고 조금의 어떤 소통이나 대화나 교류나 협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유엔이 다 쥐고 있어요. 네. 제가 2007년에 북한의 한 그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아주는 지원 사업을 했는데요. 네. 뭐 시효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재료를 반입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한국에서 인조잔디 재료, 이게 뭐 무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도 유엔의 허가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유엔의 어떤 막강한 권한과 어떤 유엔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이 남북 간의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유엔의 그런 통제를 좀 완화시키는 그런 좀 합의를 윤석열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좀 네.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의 그러나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것은 네.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기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면 상당히 좀 어깨도 무겁고 해야 될 5박 7일 동안 해야 될 일이 정말 이것만 많구나. 받아오시면은 제가 네. 대통령 제가 한번 생각이 업어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저지부터 민생과 한미 정상회담 전망까지 국회 현안에 관해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